네, 안녕하세요. 김준태의 코스모스 왕초보 기타 강좌. 오늘은 마이크를 한번 대봤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. 스트로크 배웠는데 아르페지오가 있어야 서정적인 곡들, 느린 곡들을 연주를 할 때 곡 전체가 입체적으로 바뀌죠. 도입부를 아르페지오로 시작해서 뒷부분에 좀 강력하게 진행할 때 스트로크를 주면 곡 전체가 입체적으로 바뀌게 돼서 연주가 더욱더 아름답고 깔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아르페지오를 배워볼 건데요. 아르페지오 하면 예를 들어 C 코드 그러면 도미솔을 한 번에 피아노 칠 때 땅 치는 게 아니라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이렇게 치는, 나누어서 쪼개서 치는, 화음 하나로 뭉쳐져 있는 화음을 쪼개 치는 걸 아르페지오라고 보시면 됩니다. C 코드를 한번 치자면 한 번에 치면 이렇게 스트로크로 치든 아니면 그냥 여러 손가락으로 한 번에 튕기든 다 이건 그냥 아르페지오가 아닌 화음을 동시에 친 건데 이걸 쪼개서 치는 거죠. 찾아보면 다 지금 친 음들이 도미솔 안에 있는 음들인데 그걸 도솔 미솔로 쳤든지 어떻게든 쪼개서 치는 거죠. 그렇게 치면 좀 더 조용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. 그게 아르페지오의 뜻이라는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아르페지오를 배워갈 건데 첫 번째 먼저 익히셔야 되는 건 아무 코드도 잡지 않고 오른손을 연습하는 겁니다. 아르페지오에서 중요한 건 오른손의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오른손만 보자면 엄지손가락은 위에 세 줄, 6, 5, 4번 6, 5, 4번 줄만 칩니다. 엄지손가락은 얘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래 줄 3, 2, 1번 줄 3, 2, 1번 줄은 요 세 손가락이 담당을 합니다. 새끼손가락 빼고 새끼손가락까지 이용하는 주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본 적은 있고 저는 사용하지는 않는데 뭐 고수들 또는 그러한 곡들을 위해서는 새끼손가락도 쓰겠지만 우리는 딱 기본적인 아르페지오 주법을 위해서 4, 5, 6번은 엄지손가락, 그 다음에 1, 2, 3번 줄은 이렇게 요 세 손가락이 연주를 하는 걸로 담당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아르페지오의 기본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고 아무 코드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. 첫 번째 가장 흔한 아르페지오가 이 두 손가락은 한 번에 쳤죠. 그런 다음에 이건 생각보다 쉬워요. 금방 익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C 코드든 무슨 코드든 잡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.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나요? 불협화음이 나죠. 왜 그러냐면 C 코드의 근음을 쳐줘야 되는데 맨 위에 줄은 미거든요. C 코드의 근음은 도, 베이스는 도기 때문에 베이스를 도를 깔아줘야 이게 자연스럽게 들립니다. 그러면 얘는 여기를 치는 게 아니라 5번 줄을 치는 거죠. C 코드를 칠 때만. 자,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제는 불협화음이 안 나죠. 자, 그래서 아래 손가락 세 손가락은 항상 지금 연주한 주법은 이렇게 그 위치를 떠나지 않아요.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데 엄지손가락은 이 4, 5, 6번 줄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. 이게 하나가 힘들어요. 다른 부분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학습하실 수 있는데 코드별로 근음을 외우고 그 근음이 어딘지를 찾진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외워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그냥 우리 스트로크 했었던 비와 당신을 보자면 맨 처음엔 G 코드예요. G 코드의 모양은 이런데 이 중에 근음은 6번 줄이에요. 6번 줄의 세 번째 칸. 찾아보면 이게 솔이에요. G는 솔이기 때문에. 그런데 그 솔을 굳이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G 코드에서는 6번 줄을 치더라. 아르페지오를 할 때 이렇게 외워주세요. 그래서 G 코드는 6번 줄 쳐볼까요? 어색함이 없죠.
그냥 내가 실수로 5번 줄을 쳤다고 생각하고 쳐볼까요? 좀 어색하죠. 근음을 잘못 눌렀기 때문에. 완전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건 5번 줄도 G 코드 안에 있는 화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지만 베이스가 되는 근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 코드들의 근음을 외워주셔야 됩니다. 자, 어렵지 않아요. G 마이너든 G든 G로 시작하는 건 다 G는 솔이잖아요. 솔. 그러면 G 마이너든 G든 6번 줄을 쳐주는 거고요. D 마이너든 D든 D 마이너든 아르페지오를 할 때는 4번 줄이 이게 레거든요. 그렇게 하나씩 다 외우는 겁니다. 제가 일일이 다 그걸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. 지금 시간상. 여러분들께서 각 코드들을 찾아보는 거죠. E 마이너는 뭐지? E는 C부터 도레미파니까 C, D, E 그러니까 E는 미를 치는데 미는 어디지? 그러면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외워두는 거죠. E 마이너를 잡은 다음에 E 마이너의 아르페지오 근음은 6번 줄.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. 자, 이제 비와 당신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익힌 이 주법을 가지고 비와 당신을 칠 건데, 자, G를 잡고 그냥 G만 잡고 똑같이 쳐보는 거죠. 그 다음에 D 코드니까 D는 엄지손가락 위치가 바뀌죠. 이런 것들은 하나씩 다 익힌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코드를 바꿔가면서. 자, 해볼까요? 지금 후루룩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후루룩 넘어가면 안 되고 다 코드별로 아르페지오를 연습해 보고 곡을 연습하는 거죠. 아주 천천히. 저도 아주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.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겠네요.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.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. 역시 하면 안 됐죠. 자, 이렇게 지금 우선 비와 당신 하나만 연습을 해도 코드 4개인가? 8개인가? 대충 이 정도를 익히실 수 있잖아요. 그걸 외우셔야 돼요. 이 코드에서는 베이스 음이 이거다. 자, 그러면 이제 만약에 비와 당신 이 한 곡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이 한 곡을 입체적으로 칠 수 있게 된 겁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트로크를 배웠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개인 연습을 통해서 아르페지오까지 연습이 됐다면 이런 분위기가 나겠죠. 그날처럼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에서 조용히 치다가 클라이막스로 넘어갈 때 스트로크, 지난번에 배운 스트로크로 치면 조용한 분위기 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힘을 주어 강렬하게 클라이막스를 내지를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익히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비와 당신 여러분들 뭐 곡을 찾으셔서 해도 되는데 비와 당신은 지금 연습한 이 주법에 딱 어울리는 곡이긴 합니다. 어떤 아르페지오? 자, 그러면 아르페지오 4분의 4박자 아르페지오는 이것만 있느냐?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지금 비와 당신은 코드 내에서 그러니까 한 마디 내에서 코드가 2개씩 발생되기 때문에 이 주법을 써야 돼요. 근데 코드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베이스를 한 번만 치고 아르페지오가 쭉 이어져 한 마디 안에 꽉 차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. 자, 어떤 형태냐면 복잡하게 보이실 거예요. 이거를 보통 아르페지오를 알려주는 책에 보면 손가락, 그러니까 줄 번호로 나와 있거든요. 몇 번. 저희도 자막으로 그건 표현을 해드릴게요. 자, 얘는 꼭 6번을 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1, 2, 3번 줄을 치는 애는 3, 2, 3, 1, 3, 2, 3
그래서 대표적으로 노래를 찾아봤더니 사랑했어요라는 노래가 한 마디 안에 코드가 하나로 진행이 되더라고요. 그럴 경우에 자 A 마이너로 시작하는 노래인데 그냥 불러보겠습니다.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바람결에 어쩌고 저 가사를 몰라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. 자 지금 코드 저도 지금 코드를 적어놓고 이렇게 커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이 노래로 연습을 할 거라면 또한 이 노래에 속해 있는 코드들의 근음들을 외우시는 거죠. 그냥 엄지손가락이 왔다 갔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A 마이너 또는 A를 칠 때는 뭐 5번 줄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 코드마다 다르다는 걸 꼭 인지하고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자 사랑했지만 사랑했어요. 사랑했어요도 마찬가지예요. 이 노래도 앞부분은 서정적으로 흘러가다가 뒷부분에 가면 강력하게 외치죠. 사랑했어요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그 부분은 아르페지오로 가면 조금 좀 안 어울려요.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연습 겸 해서 앞부분부터 스트로크로 연결되는 부분. 앞부분 조금만 하고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는 한 코드가 한 마디를 차지하고 있어서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스트로크로 넘어가기 전에 한 코드 한 마디 안에 코드가 2개 나오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는 순간적으로 주법이 아까 전에 비와 당신으로 배운 코드의 비와 당신으로 배운 주법으로 쳐야 되죠. 보면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두 눈에 맺혀지는 거기 한마디에 코드가 G하고 그 다음에 E7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베이스를 2번 쳐줘야 되잖아요. 코드가 바뀔 때마다 근음을 쳐줘야 되니까. 그래서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. 딱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스트로크도 배웠고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도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느린 곡들을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. 저거 좀 찾아보자. 산골 소년의 내가 지난번에 쳤던 거 있잖아. 꽃잎 가사도 꽃잎에 따다가 아니라 꽃잎을 따다가 할 거야. 계속 내 꽃잎에다가 코드가 뭐니? 꽃잎 을이지. 뭐야 가사? 뭐야 완전 다르잖아. 풀잎새 따다가?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. 미치겠다. 쪽팔려. 4분의 3박자 아르페지오도 간단히 맛보고 가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스트로크 배울 때 예를 들었던 그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그게 4분의 3박자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잖아요. 그 가사가 제가 잘못 불렀었더라고요.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라고 하더라고요.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? 우리가 가사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합리화하고. 자, 4분의 3박자 왈츠는 쿵짝짝 쿵짝짝이잖아요. 이 느낌을 그대로 아르페지오에다 넣으면 됩니다. 자, D 코드를 잡고
한번 해볼게요.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가 D 코드로 시작을 하니까 자, 이렇게 잡은 다음에 D 코드는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4번 줄입니다. 이렇게 위치를 딱 기본 위치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정도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아르페지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세 손가락이 한꺼번에 세 줄을 다 치니까. 그런데 어쨌건 베이스 음과는 쪼개졌기 때문에 아르페지오 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주법이 있을 거고요. 손가락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손가락 중에 아래쪽 요 두 손가락은 한 번에 치고 검지 손가락은 혼자서 치고. 자, 그렇게 해서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쳐볼게요. 해볼까요? 엄지손가락도 왜 웃어? 너 왜 웃어? 엄지손가락 위치도 잘 보시고. 자, 꽃잎 꽃잎 불잎에 따다가 엮었어요.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. 자, 이제 바꿔서 불잎에 따다가 엮었어요.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. 자, 이렇게 두 가지 주법 정도면 이런 풍의 노래들은 이 주법으로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제 주법 중간 단계로 스트로크와 아르페지오 배웠는데 나중에 뭐 좀 더 고급진 주법들이 있습니다. 퍼커시브 주법이라고 하나? 그런 주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쓰리핑거 주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의 실력도 저의 실력도 올라갔을 때 그런 주법도 있다라는 것. 뭐 물론 찾아보면 어디에나 나오긴 하죠.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과 강좌를 시작한 만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더 세게. 와도 더 좋아.